안녕하십니까, 김대훈의 팩트체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헌재로부터 기다리고 있는 매우 어수선하고 불행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행은 국민들이 또다시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두 번 다시 보지 말아야 될 순간을 또다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구치소에 구속됐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대통령은 석방 결정을 해준 재판부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해 각각의 다양한 입장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죄송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이 되고 나서 자택에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껴안아주며 애틋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집에 기르는 반려견들보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훈의 팩트체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대훈의 팩트체크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뉴스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훈의 팩트체크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정기 후원은 화면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5,000원부터 후원이 가능합니다. 비정기 후원은 아래 농협 계좌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목포시 의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목포시 의회 일부 의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보가 드러나면서 목포시 의회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제의 사건은 목포시 의회 기획복지위원들이 국내 연수를 가면서 집행부의 소관 부서에서 거둔 이른바 연수 협찬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연수 협찬금은 기자도 생소한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건의 전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들은 지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여정으로 보은과 경남 통영, 거제를 경유하는 국내 비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총 7명인데요. 이번 비교 견학에는 최연주 위원장을 비롯해 박창수,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등 5명의 의원들과 의회 직원 6명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비교 견학이 사회적 파장으로 큰 논란에 빠진 것은 기획복지 소속 의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들이 심의 대상인 관련 부서로부터 100만 원을 협찬받았다는 것입니다. 기획복지위원들에게는 시민의 세금으로 견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이미 집행됐는데요. 그런데도 받지 말아야 될 금품을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이렇게 협찬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에서 무리를 빚자 비교 견학에 떠났던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은 전혀 몰랐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또한 협찬금을 전달했다는 집행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게 급급했습니다. 이 관련된 것은 우리 이제 기복 관리니까 세계국 아닙니까? 그렇죠. 통상적인 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 그렇죠. 예.
아니 이제 회의 주간 부서도 자치과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지금 우리가 그 경찰에서 뭐또 내사 중이라니까 그렇죠. 그 사안에서 저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모릅니다. 예,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 문제의 협찬금은 의원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버스 안에서 공개적으로 전달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날은 의상 또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다고 하는데요. 기획복지위원들은 심의 대상 부서에 근무하는 상당수 직원들이 마중과 함께 별도의 경비까지 챙기는 황제 의전을 받으며 유유히 비교 견학의 연수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목포시의회 최연주 기획복지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 상황을 인지를 못해서 예, 하여튼 예. 이제 언론 기사가 일단은 나왔고요. 예.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저희 그 직원분한테 이게 좀 뭐 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통상 뭐 일여비나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쓸 수 있는 게 뭐 37,000 얼마인가 된가 봐요. 그걸로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입장료, 선박료 이런 거를 다 뭐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예. 그게 뭐 어떤 의도를 갖고 뭐 집행부에서 뭐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 정도 예산이 이제 추가로 좀 발생이 됐더라고요.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주는 경비 예, 이제 부족 분야는 그 정도 발생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상황이니 의원들한테 각출을 했습니다. 직원분들이랑 해서 전달을 해라 다시. 이렇게 다시. 된 상황에 그래서 제가 관행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이번 비교 견학의 일정입니다. 첫날인 12일 기획복지위원회 5명의 의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해당되는 소록도 국립병원을 첫 방문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일정부터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다음 일정으로 통영의 유명 관광지로 알려진 동피랑과 서피랑 벽화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3일과 14일에는 통영 케이블카를 타는 일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이어 의원들은 거제 식물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로 알고 있는 외도 보타니아를 방문했습니다. 기자는 기획복지위원들이 관광경제위원들에게서나 관련 있을 법한 관광지를 왜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비교 견학길에 오른 기획복지위원들의 관광 투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이번 비교 견학 협찬금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 여부를 여러분과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목포시 의회가 뇌물성으로 보이는 연수협찬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윤리위원회에서의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지 아니면 또다시 제19 감싸기에 그치고 말 것인지에 대해 취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지난 4일 이뉴스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목포시 의회 박창수 의원이 세차장 일부를 불법으로 중축해 운영하다 적발이 됐는데요. 박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목포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감사해야 하는 시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불법인지 알면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얘긴데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경정비 업소 이른바 카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박창수 의원은 카센터 뒤편에 셀프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셀프 세차장의 일부에 불법 세차 시설물을 추가로 몰래 만들어서 불법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불법 시설물은 목포시로부터 적발돼 2024년에 2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는데요. 취재 결과 박창수 의원은 이 같은 불법 사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확산되면서 비난들이 쏟아져 그랬는지 뒤늦게 1년이 지난 2025년이 돼서야 이행 강제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욱 큰 문제는 이 불법 셀프 세차장이 적발된 후에도 철거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은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 기사에 따르면 이 셀프 세차 시설이 도로면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폐수가 생활 하수관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환경 오염 우려까지 있다고 합니다. 시민이 선택한 선출직은 오직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창수 의원이 지난 2월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조례안은 목포시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창수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목포시 의회에서는 행안부에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의원 본인이 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박창수 의원이 그렇게 목포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이해 당사자인 본인이 아닌 다른 의원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포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님. 최원석 의원입니다. 목포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목포시 재정 문제 및 소상공인들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원석 의원께서 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제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최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목포시 의회 한 시의원의 갑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지난 2월 말 목포시 사회복지협회장 이취임식장에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밀리면서 시간이 부족해 행사장에 참석한 시의원들 소개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퇴장을 하고 있던 박용준 시의원이 앞으로 단체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삭감해버리겠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김대훈의 팩트체크가 지난 2023년 한국축제 기념식장에서 축사를 하는데 박수가 적다며 예산을 줄여야겠다는 발언을 했던 한 시의원을 지적해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우월적 사고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시의원들 또한 기획복지위원들입니다. 김대훈의 팩트체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